네, 안녕하세요. FAT 2급 기출문제 강의 첫 번째 시간인 5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한 6번째, 7번째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자, 56개 기출문제도 연도는 2022년도 단기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백데이터를 먼저 실행을 먼저 해놓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행하실 때 감독관 확인 번호는 MX1 누르시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어쨌거나 회원가입을 해서 시험 접수도 하는 게 AT 홈페이지니까요. AT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요. 자료실에 기출문제로 들어가셔서 56회 FAT 2급 기출문제와 답안에서 이렇게 zip 파일에 제가 업로드해드린 자료들이 그대로 이 안에 있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도 되고 이 안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 외의 것들도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좀 받아서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MX1이라는 감독관 확인 번호 보이시죠?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띄워드린 거니까. 자, 그럼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은 열지 않는 거죠. 56회 실기 백데이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FAT 2급 실기 프로그램 설치. 설치를 해보죠. 얘가 이쪽으로 오네. 자, 이렇게 생겼죠? 설치하시고 MX1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확인 한 번 더 누르고 예, 이렇게 띄워놓고 MX1 하고 한번 시작. 됐어요. 자, 시험을 실제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이제 편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 해당 시험을 볼 때 제가 실무 수행 평가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 안에 공지사항에 들어오셔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공지사항이 있을 거야.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알려드리는 거.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보시면은 시험을 응시할 때 여러분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은 등록하는 방법도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무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답안 작성하는 여기 보시면은 출제 뭐 방향 변경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풀고 계시는 모든 문제가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래쪽에 뭐 풀이 방법을 보시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서 기출 문제는 풀긴 풀고 답은 찾아왔는데 혹시나 시험 볼 때 약간 좀 어버버하거나 한 번도 안 해보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열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게요. 56회. 일단 1시간 동안 보는 거죠. 이론 문제도 풀고 실무도 푸셔야 돼요. 자, 이론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김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과장이 이랬어요. 외상매입금을 언제까지 지급했습니까? 언제 지급했습니까? 방금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 얘기는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부채는 감소했고 자산도 감소했어요. 이 얘기죠? 부채도 감소했고 자산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답은 4번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쉬운 문제네. 분개를 할 수 있고 거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중에서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만기가 1년이래요. 당좌 맞겠죠? 단기간 매매래요. 맞겠죠? 상품 매출하고 어음받았대요. 맞죠?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얘는 무슨 자산이죠?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이 아니죠. 우리가 유동자산의 첫 번째가 당좌, 끝나고 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재고자산이니까 답은 틀린 설명으로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놓고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는 누가 책임지냐? 경영자가 책임진다. 맞다. 두 번째,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죠. 틀렸죠.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는 몇 개 있죠? 5개죠. 앞자 따서 불러볼까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의해 따른다.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은 아니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재무제표의 주된 목적은 투자나 신용이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회계의 범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불렀죠. 3번은 2번 틀린 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비유동 부채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왔네. 여러분 비유동 부채는 장기미지급 맞죠? 예소금은 유동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조건 비유동. 단기차입금은 단기니까 유동. 두 개 더하면 답은 4번. 이거 뭐야? 너무 쉽다 그러면 기분 나쁜가? 근데 많이 어렵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판관비는, 회사의 판관비는 이 중에 아닌 게 있다면, 여러분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차로 매달 내잖아. 이게 판매와 관리비에 속해 있죠. 대손상각비, 판관비 맞죠? 접대비 많이 해야 팔리죠? 이자 비용은 대표적으로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으로 분류하지 않나요? 그렇죠? 답은 4번.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데 난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계정 과목을 열어서 판관비도 눌러보고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비용도 눌러보고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비용에 딱 들어가니까 이자 비용 있잖아.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장부를 줘야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실력이니까. 6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시오. 지금 보면 매입한 재고자산의 수량은 100개, 하나당 4,500원이래요. 매입 시 운반비가 있었대요. 판매할 때 수수료가 나갔대요. 매입할 때 수수료가 들어갈 때. 얘는 원가에 포함하죠? 그쵸? 그러면은 45만 원에 18,000원을 다 더한 값이 재고자산의 원가가 되니까 답은 46만 8천원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가봅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다.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단가결정법은 뭐냐? 답은 1번이긴 한데 기말재고자산이 높게 계산된다는 뜻은 이런 거죠.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120원에 거래되고 130원에 거래되고 막 그래. 자, 근데 이 중에 두 개를 팔고 한 개가 남았다. 이게 재고죠. 근데 기말재고가 선입을 가지고 적용하면 두 개는 먼저 매입한 거 먼저 팔고 얘가 기말로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기말재고자산에 남아있는 단가는 최고로 높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게 높은 단가고 높은 단가가 기말에 늘 남아있는 걸로 간주가 되겠죠. 가정은 이거일 때요. 이게요. 가정이 정확한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어떤 특별한 가격의 물가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정이 없으면 이렇게 늘 증가하거나 늘 감소하나? 100원이었다가 95원이었다가 110원 됐다가 86원 됐다가 이러면 어떡할 거야? 가정은 이제 적용될 수가 없죠.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기본적인 가정 하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을 할 때 추가로 잡힐 대손충당금은 얼마입니까? 우리 기말에요. 결산 분기할 때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얘는 2% 하네. 2%를 곱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죠. 그래서 우리가 보충하는 금액을 보충하는 거잖아. 추가로. 그럼 얘를 찾는 거죠. 그럼 봅시다. 2%는 알았고요. 결산을 할 때 매출채권은 현재 500이래요. 그럼 500에 2%니까 10만 원 하면 되죠. 근데 충당금이 2만 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만 원에서 2만 원 제하면 얼마만 보충하면 돼요? 8만 원을 보충하면 되니까 답은 4번이고 8만 원을 보충할 때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 대손상각비 8만 원 잡고 대손충당금 8만 원을 기말에 보충하는 거죠. 지금 요거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는 보충하는 금액을 물어본 거야. 추가 계상할 금액. 답은 8만 원 됐어요. 자, 이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2022년도 6월 1일에 임대료 1년치 240만 원을 자, 여기까지만 봐. 그러면 2022년도 6월부터 2023년도 5월까지란 얘기니까 23년도 5개월, 22년도 7개월인 거죠. 6월부터니까 6월이 아니고 그럼 7개월, 5개월. 7개월은 단기, 5개월은 차기. 근데 기말에 결산할 때 선수 수익으로 얼마 잡아야 되냐. 7개월이 선수 수익이에요.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5개월분을 먼저 받은 게 선수 수익이에요. 5개월께 선수 수익이죠. 이게 1년치가 240이면 월 단위로 20인데 5달치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먼저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럼 9번에 선수 수익으로 대체될 금액은 1번이 될 거고 만약에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결산 분기로 나오잖아. 그러면 임대료 수익으로 걸어놓은 수익 중에 100은 임대료 수익에서 제하고 선수 수익으로 1을 잡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결산 때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왔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 와야 되죠. 자산, 부채, 자산, 소모품비는 뭐지? 비용이잖아. 판관비 그것도. 만약에 이 문제를 소모품으로 했다면 자산이 맞지. 얘는. 그다음 소모품 B는 비용이니까 10번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판관비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0번까지 풀었거든요. 앞에 중간에 뭐 주저리 이상 말도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시간상 12분 정도 지났어요. 그럼 2분 정도 빼면 제가 10문제를 한 문제당 1분씩 해서 한 10분 정도 사용한 걸로 볼까요? 전체 우리가 시험 보는 전체 시험 시간은 1시간이죠. 60분. 60분이죠.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객관식은 심플하니까 쉬운 것들을 후딱후딱 좀 뿌려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 문제 보실 때 속도를 좀 내야 된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바로 문제를 읽어야죠. 바로 거래처 사랑하트 회사 코드 알려줬어요.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서 입력 자료를 수정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메일 주소 누락됐었나 봐. 요것도 등록하래요. 그러면 요거 수정하러 이제 가는 거죠. 거래처 등록 메뉴. 지금 오른쪽 눌러가지고 찾기 해볼까요? 사랑아트 찾았어요? 자, 사업자 번호 한번 볼까요? 사업자 번호 틀린 거 없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 김사랑도 맞고요. 자, 우측으로 좀 넘어가 볼까? 아, 이게 한 번에 보기가 좀 어렵네요. 자, 대부분은 뭐가 많이 틀리냐면 주소를 많이 틀리게 넣어놔. 업태하고 종목 중에 도소매업 사무용품 다 맞아. 주소가 틀렸어. 자, 오른쪽 물음표 눌러놓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사료 적용. 요걸 해야 이 우편번호로 등록을 해주면 뭐가 바뀌냐면 동시에 관할 세무서도 그치 이건 회사 등록이 아니니까 주소지만 변경. 그리고 오른쪽 추가사항에 가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보니까 아까 러브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뒷부분에 어드레스는 네이버로 돼 있던데요. 네이버가 왜 안 보였죠? 네이버.com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까지. 주소 입력, 이메일 주소 입력. 끝. 됐어요.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을 들어가 가봅시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에 들어가서 단기차입금을 찾고, 단기차입금은 입력을 바로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회색 박스면 더블 클릭을 한 번 더 누른다 그랬어요. 단기차입금에 가셔서 은행별로 빌린 돈을 구분해서 입력하자. 자, 그럼 갖다 놓으시고 그냥 코드를 찍읍시다. 98004. 해당 만기 넣을게요. 2022년도 12월 31일.
차입금 넘버 없고 금액만 800. 추가사항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요. 만기일자 금액은 400. 토탈 금액 1200. 맞는지 확인하고 메뉴를 닫으면 1200이 반영되면서 대차 차익이 사라졌죠. 대차 차익은 아니고 채무의 잔액과 거래처의 잔액이. 자, 등록 끝났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부터 실무 수행하는 거네. 전표 입력하는 문제. 1번. 보통예금의 신한은행 거래가 밑에 보니까 대여금의 이자 20 문제. 신성문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신한은행으로 받았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는 이자를 받았다. 이 얘기네. 자, 일반 전표 1월 27일자 쉬운 거부터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걸어놔. 이렇게 일단 걸어. 자, 걸고 나서 고민 뭘까? 단기대여금이 들어온 거예요.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온 거야. 이자로 돈 벌었죠? 그러면 걔는 뭐죠? 이자 수익 거는 거죠. 이자 수익으로 2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기대여금 아닌 거야. 그러니까 빌린 돈은 여전히 있고 빌려준 돈은 여전히 있고 이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증빙에 대한 전표 입력 날짜가 먼저 보고 2월 15일 일단 찍어 놓고요. 문제를 볼게요. 3만 원 오일 교체. 오른쪽 문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엔진 오일 교체. 돈은 다음 달에 지급.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 3만 원.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로 3만 원을 떤다. 근데 아직 결제를 못했다. 다음 달에 준다. 여러분 상품 매입이 아닌 기타 채무 계정은 죄다 미지급금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처는 유성카 정비.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문제. 3번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거래인가 봐요. 밑에 보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요. 6천만 원어치. 너무 심플해요. 자, 그럼 날짜 바꿔요. 3월 5일자.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다. 금액은 6천. 주된 매입 채무니까 외상 매입금을 건다. 거래처는 다나와 문구. 붕괴가 어마무시하다 이런 거 별로 없죠? 증빙이 좀 많아 보여서 증빙별로 이거를 잠깐 스탑하고 인식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붕괴 자체에 대한 내용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네 번째 문제. 영수증이 있고요. 아래 보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던 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대. 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4월 18일자에 돈 나간 걸 먼저 거는 거예요.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돈 나간 거 먼저 걸고요. 지금 얼마 나갔는지 보이죠? 위에 보면 330 여기 왜 나갔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던 대금을 결제한 거죠. 한센문구 거. 그럼 외상 매입금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한센문구 거. 이렇게 외상 매입금을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결제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너무 빨리 했나? 자, 5번 문제. 기타 일반 거래 견적서가 있네. 견적서는 그냥 미리 받아놓는 거잖아. 200. 거래는 5월 28일. 학용품 나라에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고 공급가에게 10%인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공급가에게 10% 계약금이 얼마라는 거야? 전체 금액이 200이죠. 200만 원의 10%면 얼마인 거예요? 20만 원. 그럼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거죠? 지금 금액을 계산했어야 돼. 전체 내가 견적받아서 주고받을 때가가 200인데 200 중에 10% 계약금을 줬대. 그럼 20만 원을 줬다 이런 뜻인 거지. 뭘? 계약금을. 계약금을 줬을 때 처리하는 이름은 계약금 선급금. 곧 떠는 거고. 자, 해당 날짜는 오늘 거래가 일어난 28일자에 차변에 선급금을 걸 때는 학용품 나라라는 거래처를 걸어서 20이 나가는데 그게 대변으로 현금 결제가 되었다. 자, 이렇게 계약금 지급한 거고 요거는 금액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치? 200이 아니라 공급 가액의 10%. 6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지금 금액이 100이에요. 오른쪽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비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거래. 광고비를 카드로 결제했네요. 날짜는 7월 10일이고요. 아이고
차변에 광고 선전비 금액은 100. 근데 카드 결제했어? 그럼 뭐야? 미지급금이지 뭐. 주된 매입 채무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미지급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현대카드가 들어가는 거야. 카드사. 여기 현대카드 보이세요? 여기 보고 이게 증빙을 보고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부분은 거래처 같은 걸 문제에서 안 주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했더. 너 증빙 보고 네가 찾아. 카드사 알려주지 않을게. 금액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날짜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대충 네가 보고 해. 여기다가 해오름 광고 걸면 안 되지. 카드 결제는 현대카드 결제가 나온 상태니까. 얘한테 결제하고 나온 거잖아. 그치? 해오름은 결제를 받은 걸로 보는 거고. 카드 결제만 받을 일이 있는 거죠. 서로. 카드 결제만 주고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가 끝나고 또 우리 7번 가요. 기타 일반 거래 지금 11월 달에 두 팀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거예요. 자, 통장에 돈을 넣어줄 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월급 전체 금액을 못 주죠. 결국에 두 개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650이야. 근데 공제 금액의 합계가 얘야. 얘만 줘야 돼. 그러니까 얘만 나간 거지. 11월 달에 급여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뭐라고 터냐면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 그러면 날짜 열어볼게요. 11월 30일자에 차변에 판관비인 급여로 가야 되는데 800번대 급여. 800번대 급여. 얼마냐면 전체 금액 650. 근데 이 중에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준 게 요건 거야. 849290. 그럼 대변에 뭘로 결제했냐? 이제 마지막 그거. 보통예금 하나은행. 아이고. 뭐야? 깜짝 놀랐네. 지금 이 금액이요. 5650710. 5650710. 뭐 동일하죠? 이렇게. 급여 주는 회계 처리는 동일해요. 언제나. 토탈 급여는 비용 처리하되 그중에 일부를 원천 징수했는데 그 원천 징수하고 들고 있는 돈을 예수금. 예수금. 들고 있는 돈. 나중에 납부할 돈. 자, 이제 8번 문제. 지금 보니까 택배 아저씨네. 미미월드. 아래 보니까 1월 배달 예정일은 2023년이고 집하는 12월 31일에. 아래 보니까 12월 31일에 미미월드한테 상품을 판매할 때 발송을 한 비용에 대해서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갔대요. 판매할 때 운반비는 그냥 판관비, 운반비 처리하는 거죠. 엄청 심플한 문제네요. 17,000원. 날짜는 12월 31일자. 마지막 날도 거래는 하니까. 판관비, 운반비. 해당 금액은 17,000원. 돈은 현금으로. 끝났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8문제 끝나고 나면 입력을 해뒀지만 틀린 부분이 있으니 찾아서 수정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2문제 나와요. 자, 지금 보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요. 8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먼저 열어봐요. 뭔 얘기인가 알고 가서 보면 돼. 8월 17일에 소모품비로 걸어놨거든요. 15만 원을요. 근데 보니까 거래처 확장 이전 축하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인데 거래 자료를 확인하래. 15만 원도 맞아.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용하는 소모품비가 아니죠. 거래처에게 선물해 주는 거는 그게 주방용품을 선물하든 초콜릿을 선물하든 술을 먹이든 다 뭐예요. 거래처에게 주는 대가는 접대비죠. 접대비 계산값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나가고 금액이 나간 건 똑같으니까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 소모품비를 접대비로 수정. 아래 자동차 보험증권 있네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이번 연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쭉 전체 금액은 83만 원. 아래 보니까 9월 28일에 잠깐만 가봅시다. 9월 28일에 여러분 전표 열어보니까 입력이 안 돼 있어. 뭐지? 자, 영업부 업무용 보험료를 이체를 한 거래가 있었는데 누락을 했구나. 누락했다는 얘기는 아예 입력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반영을 하세요 얘기죠.
대신 이때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번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하래. 여러분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쓰는 이름이 보험료죠. 금액은 83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갔는데 오늘은 기업은행으로. 자, 이 문제를 다른 기출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그랬으니까 보험료를 잡았죠.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면은 보험료 대신에 무슨 이름을 적었죠? 그쵸? 기간 미경가분으로 전액을 인식하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수정하는 문제 풀었어요. 자, 이제 결산 문제 가볼게요. 결산 문제 두 문제. 1번. 외상미출금 잔액에 대해서 1% 충당하래. 그러면 외상미출금이 잔액이 얼마일까? 기말상품이야 갖다 넣으면 되고 우리가 시산표를 결산일 기준으로 열어주시고 외상매출금이 현재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외상매출금은 현재 잔액이요. 224 373이고요. 이 금액에 1%를 적용하면 224만 3,730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얘랑 관계되는 충당금 잔액이 154만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충해야 할 금액 2243730 빼기 154만 원 하시면 703730 나오네요. 이걸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보충하러 가볼게요. 이것만 지워놓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요 손으로 분계 안 하고요 둘 다 자동 결산으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결산자료 입력에 무시하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외상매출금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대손상가 카테고리 밑에 외상매출금欄에 보충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분계가 자동으로 될 거야. 703730 기말상품 4,300만 원은 맨 위에 기말상품 재고액에 4,300만 원을 입력하면 엔터 치기 전에는 매출원가가 268인데 엔터 치면 225로 바뀌죠. 225. 자, 이 상태에서 입력이 두 개가 끝나면 한 방에 전표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하면 매출원가 대체 분계 이루어졌고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분계 넘어왔죠. 여기까지가 자동결산 두 문제는 자동으로 둘 다 수행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요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거 밑에 거 안 했죠? 손익계산서에서 결산 손익대체 분계하고 재무상태표를 마감하는 거 해볼게요. 자동결산에서 결산 분계까지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순서대로 손익계산서 메뉴를 열어서 12월까지 조회하신 다음에 기능도움을 길게 늘어뜨리고 추가 메뉴를 설정한다. 전표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 가봅시다. 일반 전표 열어서 조회하시면 와 손익대체되는 모든 계정 과목이 집합손익 마감되는 분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거기다가 손익이 마감되면서 당기순이익이 마감되고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죠. 그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작업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메뉴를 좀 닫을게요. 다른 것들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입력이 끝나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치? 자 내려가서 요것도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었죠. 숫자만 입력하는 거. 숫자만.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하는 경우는 코드 입력할 때는 5자리로. 우리 거래처를 잠깐만 봐봐. 01015 015 015 땡땡 5글자죠. 5자리 숫자. 5자리 숫자로 입력하기. 거래처는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 가능한데 땡땡땡 플러스 키 안 되고요. 수행 과제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작성한 답과 모범 답안이 다르면 오답 처리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11번 문제부터가 이제 객관식 10문제 그리고 이제 11번. 문항당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11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 등록을 조회해서 문제를 풀어보래요. 열어봅시다. 거래처 등록. 사랑아트. 아까 우리가 사랑아트 입력한 거 있었다.
안 보이네. 사랑하트. 자, 사랑하트의 거래처 등록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대표자는 김사랑이다. 맞다. 메일 주소는 러브인데 해피래요. 틀렸죠. 업태는 도소매다. 맞다. 주소는 여기다. 맞다. 그 답은 2번이네. 아까 우리가 사랑하트에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넣은 사람은 이게 보이겠죠? 이거를 입력 안 한 사람은 틀린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입력을 안 하고 답만 찾아도 안 된다고요. 다 넣고 내가 입력한 걸 보면서 마지막에 답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입력만 한다고 실무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입력은 입력대로 하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험을 어떻게든지 실무 중심의 시험을 만들려고 머리를 짜내고 만든 문제 유형이 돼요. 12번.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봅시다. 신한은행 보통예금 여기 잔액은 196인데 396으로 들어가 있네. 얘 틀렸나? 다시 하나은행 보통예금 12349 맞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670 맞고 우리은행 양자예금 2920 맞고 답은 그러면 1번이 틀렸던 게 맞네요. 금방 답이 나왔구나. 13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세요. 알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가볼게요. 12월 말 기준으로 260번의 단기차 입금이 얼마가 잔액이 있는지 거래처별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두산안구 1300 맞고 우진상사 1억 맞고 축협은행 차입 1800 틀렸고 마치 신협은행 차입 400 맞고 1800이고 1000이고 그러면 13번에 옳지 않은 답은 13번에 3번이네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그쵸? 자, 14번 문제 거래처 원장 다시 열어서 12월 말 기준으로 이번에는 미지급금 조회를 해. 미지급금의 잔액, 거래처별 잔액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나컴퓨터 200 맞고 유성카 정비 3만원 맞고 현대카드 안 보이네. 현대카드 10만원 현대카드 110인데 10만원으로 들어가 있네. 국민카드는 6498 200원 맞죠. 그러면 14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현대카드 110인데 10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땡. 15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12월 말에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에 코드를 넣어보래. 거래처 코드는 5 코드. 자, 그러면 12월 말 외상매입금을 여시고 쫙 연 다음에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찾아봅시다. 가장 많은 거래처 잔액. 잔액 중에 가장 많은 거래처. 얘네요. 다나와 문구. 다나와 문구의 거래처 코드는 08808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답이 요거네. 그치? 누구냐? 뭐 이름 말고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 넣어봐. 이 얘기였어요. 평가 문제 16번이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서 5월 한 달 동안 현금 얼마 나갔는지 조회하래요. 해봅시다. 현금 출납장 여기 있네. 여기 있네. 5월 한 달을 조회해볼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금이 출금된 금액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현금 출금된 금액의 합계 월계를 보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 이제 금액을 볼 때 주의사항은 우리가 1개라고 하는 게 하루잖아. 하루. 그치? 근데 지금은 한 달, 5월 한 달을 물어보는 거니까 월이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출금이 되어 있는 금액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월계는 요걸 말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이거 넣으면 안 돼. 얘는 5월이잖아.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전부 다 출금된 금액을 누적액으로도 보여주는 거야. 그냥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 달만. 찾아서 얘를 잘 써야겠다. 그치? 4,054만 5,890원. 우리 어디까지 했죠? 16번까지 했나요? 네. 17번. 일기표나 월계표를 열어서 해봅시다. 일기표나 월계표를 열어서 4월 한 달 중에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외상매입금이 감소 또는 갚은 게 얼마니? 여러분 외상매입금에 커서를 놓으면 외상매입금은 상품 매입할 때 외상매입금은 대변은 발생이 되는 거고
외상매입금을 갚으면 차변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답은 330을 갚은 거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답은 예. 차변에 있는 금액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18번인가요? 단기 중에 상품을 매입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 총계정원장을 조회해보래요. 가봅시다. 총계정원장을 상품으로 조회해서 가장 매입을 많이 했던 달 금액을 비교하면 되겠다.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집어넣잖아요. 쭉 훑어보니까 6천 많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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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일 크네. 그 답은 3. 3이 제일 큰 거 맞죠? 이렇게 3월달 찾아주시고요. 월별 비교가 참 좋네요. 총계정원장이. 자, 19번 문제.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보래요. 가봅시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있냐.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요건가요? 2243 730원. 우리가 아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70 얼마를 보충했잖아. 그 얘기는 이 금액의 1%를 맞춰놓고 결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렇게 결국에 1% 금액이 마지막에 장부에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0번이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별 금액 중에 옳지 않은 것? 손익계산서를 열읍시다. 단기니까 여기가 말하는 단기는 1년 전체 12월. 자, 판관비의 계정 과목에 여기요. 판관비 계정 과목에 옳지 않은 것. 급여부터. 급여 252639 맞고 접대비 164가 아니고 314인데 그치? 164로 들어가 있네. 답이 2번인가 보다. 그러나 나머지가 왜 맞는지 봐야 되니까 운반비 65만 6천원. 광고전전비 630. 그러네요.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금액. 21번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상품 매출원가를 찾아보래. 요거네 뭐. 요거잖아. 금액은 둘두로 19만원. 225,195, 땡땡땡. 요 금액이요. 자, 22번.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당기분 보험료는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가했네요. 자, 보험료를 찾을까? 먼저. 자, 보험료는 전년도에는 보험료가 120이었는데요. 이번 연도는 932만 6천 원이 됐네요.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증가된 금액이겠죠. 그쵸? 그럼 답은 얼마일까요? 빼기 하시면 8, 1, 2, 6, 0, 0, 0 하시면 되겠다. 그치? 이 자리에 증가되는 금액. 어디에 써 지금? 바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건 뭐지? 늙어서 그렇죠. 슬프다. 손익계산서 중에서 차량 유지비는 단기에 얼마가 발생됐나요? 664만 2,700원이요. 여러분 뭐야 이거? 풀다 보니까 좀 그러네. 너무 쉽나? 너무 쉬운데 이게 이렇게 보면 쉬워. 근데 이 답이 650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점표 입력을 앞부분에서 문제 풀었을 때 그 분계를 내가 틀려버리면 얘는 그냥 틀려버리겠네.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조회하는 건 내가 앞부분에 입력이 맞았을 때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24번. 단기 영업 외수익은 얼마입니까? 영업 외수익 커서놓고 짠. 992만 원. 992만 원. 25번. 단기 영업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짠 놓고 영업의 비용 합계 979만 8천 원. 다시 26번.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12월 선급금 얼마냐. 선급금 얼마냐. 짠 270. 270 선급금. 자, 지금부터 아마 재무상태 같아. 27번. 12월 말 유형자산 얼마냐. 12월 말에 유형자산 얼마냐. 요거 유형자산 8,331만 1,200원. 자, 세 번째 28번 문제. 재무상태표에 예수금 얼마냐요. 예수금 싼
538만 9,170원. 자, 넘어가서 12월 말 비유동 부채 얼마네요. 비유동 부채. 여기 있네. 비유동 부채. 얘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7천만 원. 7천만 원. 자, 30번 문제. 대부분 자본금 물어보더라. 자본금은 얼마이면가요? 짠. 62만 3천 34 아니 6억 2,334만 6,300원. 요건가요?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62점을 실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하나당은 어떤 건 4점, 어떤 건 2점. 자, 마지막에 8점은 두 장부를 열어서 비율을 구하는 건데 대부분 항상 전기 것만 보는 거야. 단기 거 아니고. 자, 전기 거를 보는 거고요. 부채 총계 중에 자기자본, 자기자본이라는 말은 부채를 뺀 순수한 자본 계정을 말하는 거야. 전기 거 중심으로. 자, 보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얼마냐면 455 적어놓을게 잠깐. 아, 전기 거. 큰일 날 뻔했네. 여기요. 전기 거로 가야지. 요거. 그러니까 요거 봐서 틀리는 거야. 이건 단기 거니까 보면 안 돼. 전기 거. 자, 전기 부채 총계 126 50. 자기자본 총계 362 49만 원 해서 비율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거의 뭐 대략 한 30% 조금 넘게 나오겠죠. 3분의 1 정도 나오는 수준이니까. 아, 그러면 세 개로 압축하네. 그치?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다. 답은 34%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32번.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전기거 영업이익률 구하는 거예요. 전기거. 손익계산서 열어볼까요? 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자, 매출액이 먼저 보이니까 매출액을 먼저 넣읍시다. 이거요. 전기매출 197 50만 원. 근데 전기의 이익이 얼마 났을까요? 영업이익은 아이고 안 보이네. 영업이익은 여기 있네. 110 57만 원. 안 지워졌어. 비율을 구하시면은 한 197 50만 원에 110이니까 거의 50%가 조금 넘나 싶네요. 답은 그러면 계산기 없어도 풀지 않을까? 그치? 3번. 한 55% 나올 것 같아요. 비율 계산하시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비율을 구하는 문제는 왜 전기 거를 낼까요? 단기 거라지. 여러분, 이 비율 구하는 거 단기 자료를 가지고 가면 앞에 문제도 틀렸는데 단기 거를 비율까지 계산하면 다 틀리겠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다 맞추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기 거는 건드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기 거 가지고 비율을 구하는 건 두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점은 그냥 가져가는 문제인 거지. 요 문제는 먼저 풀어도 되죠. 전기 거니까. 그치? 근데 단기 거는 여러분이 당해 연도 회계 처리를 영향을 받아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를 여러분이 고려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정보 분석에는 전기 자료만 가지고 비율을 구하는 문제를 나름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56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56회 기출문제가 난이도가 높냐 낮냐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가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